오늘 오전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장기적 시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비전과 화두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세 가지 현안 과제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2020년 업무계획 핵심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 과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무엇보다도 위기 대응에 힘썼고 많은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편에서는 금융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17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28일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 운용 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는 자금 지원 신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프라이머리 CBO는 5월 말까지 총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6월 발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1조 원 이상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조 원 규모의 저신용 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 기구는 기재부, 한흥 등과 실무자금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 만큼 1조 원 출자를 위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이라도 산업은행에서 회사채 CP를 선매입하여 긴급한 기업 자금 수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기업자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2조 원 규모의 기업 자산 매각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캠코가 자산시장의 공적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필수적인 만큼 필요성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중점 과제로 혁신금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 핵심 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겠습니다.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유망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1차 지원 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쉽지 않겠지만 금년 중에 200개까지 혁신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에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투자 설명회인 산업은행의 넥스트 라이즈 6월 23일 날 개최됩니다마는 이 행사와 관계부처의 벤처투자 IR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접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투자, 보증 등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컨설팅, IR 기회 제공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던 의료,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아시아 최대의 창업 보육 공간 마포 프런트원 문을 열겠습니다.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업무, 네트워킹,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를 6월 말부터 본격 가동하고 기업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1일 관련 상품이 출시된 상거래 신용지수 한국형 페이덱스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 방향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코로나 이후 세계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준비해 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 규율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 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3분기 중 금융 분야 인증, 신원 확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금융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불과 한 달 동안 총 317여 건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120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어엿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대주의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세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16개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정 금융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10월부터는 정식 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 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미래 불확실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업 대출 증가, 일괄 만기 연장 등과 관련하여 현재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 등 위기 시 나타난 취약 요인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2, 3년도 시계하에 연도별 목표 기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 중 햇살운동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늘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취약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캠코에서 2조 원 연체 채권 매입을 개시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연체 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신용법 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환경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고령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채널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은퇴와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면서도 망원경처럼 멀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 곳곳을 살피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